155페이지죠. 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자, 제 103조 이렇게 나왔는데요. 103조 보시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게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선량한 풍속 한번 밑줄 쳐보세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선량한 풍속. 저는 서울이 고향이에요. 서울의 선량한 풍속 압니까? 인천의 선량한 풍속은 뭘까요? 저기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제주도 지역, 충청도, 강원도 지역 선량한 풍속 다 다를 수도 있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는 또 뭘까요? 이건 전부 판례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알아요. 책을 읽어보면 이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했다 안 했다 금방 알아요. 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걸 반사회적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법률행위는 다른 말로 계약이라고 이해하시자 그랬죠. 첩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부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위반한 거죠. 그럼 그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일명 선풍기 질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선풍기 질서 위반했다. 이 선풍기 오랜만에 쓴다. 선풍기 질서를 위반하게 되면 뭐가 된대요? 무효가 된다. 마약 밀매 계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약. 사람의 장기 계약. 이런 것은 형법적으로도 무효지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하고 있죠. 조금 애매한 거 하나 볼게요. 민사소송을 해요. 민사소송을 하는데 민사소송을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서 승소하게 되면 받는 손해배상금에 받는 재산권 이전에 대해서 5% 주겠다, 7% 주겠다 이런 걸 성공보수 약정이라고 해요. 그 민사소송을 하게 돼서 변호사가 열심히 해서 승소했다는 거야. 그럼 의뢰인한테 재산상 이득이 생기죠. 그 이득금의 5%나 7%, 10% 주겠다라고 하는 건 이건 뭐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근데 형사사건 있죠. 형사 피의자. 이제 구속이 될 사람을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불구속으로 만들어주겠다. 징역 살 사람을 잘해서 집행유예로 풀어주겠다. 변호사가 이런 약정할 수 있을까요? 그건 우연히 운이 좋아서 판사가 그럼 불구속으로 하겠다. 아니면 판사가 징역형 실형보다는 그러면 집행유예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판사가 이런 거 저런 거 보고 따지는 거지 변호사가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변호사가 약정을 하고 보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판사하고 부정한 결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똑같은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에요. 하지만 형사소송에서 어떤 그 성공보수 약정이 있었다. 그럼 그거는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사회적 행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딱 듣고서 이거 느낌이 이상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느낌이 있으면 그건 반사회적 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게 일정한 보수를 주기로 하고 일을 시키기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공무원은 보수를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국가로부터 받아야 되죠. 우리 세금을 통해서. 근데 우리 개인이 공무원한테 일정한 보수를 주고 일을 시키기로 했다. 거기서 개인이 공무원에게 일정한 보수를 주기로 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뇌물이죠. 뇌물 청탁 아닙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급한 내일이 있어. 여러분 급한 일이 있어. 그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렇죠? 수업 시간에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조용히 아무도 없는 데서 어두운 데 가서 하는 거지 이렇게 밝은 자리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죠. 이런 게 반사회적 행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본 수업에 가면 17개 정도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취지의 판례를 17개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그것만 특별히 암기하면 나머지는 딱 읽어보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다 아니다라고 하는 게 느낌이 나와요. 조금 어려운 건 그 밑에 있는 백사조 있죠. 백사조. 백사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해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해서 이걸 불공정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뭐라고 한대요? 무효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조금 요건이 조금 이게 좀 어렵고 요거는 이제 매년 나오는 거니까 무조건 저 요건도 제가 그려드리는 거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원인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이뤘다라고 해서 뭔가 구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뭐가 선량한 풍속이고 뭐가 기타 사회 질서인지 이것도 얘기 안 하고 선풍기 질서 위반하면 무효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하면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 조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 조항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일반. 어디에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03조의 영역을 이만큼에 갖다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104조는 여기에 하나의 예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예, 이런 포함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 여기서 무효다라고 하는데 무효. 무효 나왔네. 법률행위가 무효다라고 한다면 성립은 했는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법률행위가 무효다라고 하는 말은 성립은 했다 안 했다? 했는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주기로 했는데 무효라는 거야. 그럼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줄 필요 없죠. 이걸 이제 이행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행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미 이행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행된 부분은 돌려줘야 되잖아.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부당이득. 네, 부당이득은 돌려줘야 되는 거야. 근데 순순히 안 돌려주겠죠? 그걸 우리 네 글자로 뭐라 그래? 순순히 안 돌려주는 걸. 따구배짱. 따구배짱 그런 얘기 있죠? 따구배짱 부리면 어떻게 돼? 반환 청구해야죠. 그래서 그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무효인데, 무효만 보는 거야.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미 이행된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냥 무효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행한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103조 위반으로 인해서 104조 위반도 마찬가지고 103조, 104조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다는 똑같은데 이미 이행된 부분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해놨다고. 이게 뭐냐면 우리 민법 제 746조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이게 무효가 그냥 무효가 아니고 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는 그래서 급부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민법 제 746조에 불법 원인 급여로 봅니다. 이걸 불법 원인 급여로 봐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미 이행한 부분도 부당이득으로서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예가 있어요. 첩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야. 이제 첩계약이 이제 어떤 분들 굉장히 막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첩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아시겠죠? 예. 첩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어떤 남자가 여자분한테 내 첩이 되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래? 여자가. 너무 좋아 오빠 그럴까? 이거 뭐 해본 사람처럼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우리 집 사람한테 많이 해봤나 봐. 아니 들은 얘기야 나도. 뭐 해줄 건데? 차 사주고 아파트 사준다 그랬다는 거야. 그 계약 자체 다 무효예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미 이행했어. 사줬다네 또 바보같이. 그럼 나중에 헤어지면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사회적 행위를 근절할 목적으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면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돌려달라고 할 수 없도록 정해놨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 나머지 불공정한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은 판례 가지고 이제 객관적인 요건, 주관적인 요건, 상대방에 대한 요건까지 싹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큰 틀로 두 가지는 무효는 무효인데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겠지만 이미 이행된 부분도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돌려받을 수 없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닌데 우연히 둘 사이의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됐다는 거야. 그럼 내가 준 거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돌려줄 때 받은 사람이 선이면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돼. 예를 들어서 나하고 이 분필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이 분필 계약이 무효라고. 그래서 제가 이 분필 받아갖고 새 거를 여러 막 썼어요. 무효가 된 줄 모르고 썼다고. 또 필요한 사람 조금 나눠주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효라는 거야. 그럼 돌려줄 때 이 상태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이게 이제 현존 이익 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알면서 저거 무효면 돌려줘야 되는데 그리고 막 잘라서 줬다는 거죠. 그럼 받은 이익의 이자,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싹 다 배상해야 되는 거야. 악의의 경우에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또 새로운 얘기 나왔다. 선의, 악의. 선의는 착한 놈, 악의는 나쁜 놈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민법은 재산거래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재산거래하는데. 그러니까 선이냐 악이냐는 착한 놈이냐 나쁜 놈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선의는 어떤 사실, 알아야 될 사실을 몰랐다가 선이고 악의는 알아야 될 사실 잘 알고 있었다가 악인 거예요. 그럼 악의가 좋아, 선의가 좋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좋고 나쁜 게 아니라니까. 아시겠죠? 이거 개념도 빨리 안 바뀌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면서 선의를 추구하고 살았어, 악의를 추구하고 살았어요. 진짜요? 그 선의를 추구하고 살았잖아. 전부 다 어쨌든 간에 선의를 좋아하고 살았잖아. 그죠? 네. 근데 선의가 갑자기 좋은 놈, 나쁜 놈이 아니라고 하니까 가치관에 혼란이 확 생겨버린다고.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민사적으로는. 그러니까 선의가 좋아, 악의가 좋아. 그런 거 아니라고.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민사에서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의 유형 한번 보는데 우리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이게 왜 반사회적 행위인지 아닌지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자고요. 범죄하지 않을 조건의 급부약정. 범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근데 범죄하지 않을 것, 범죄하지 말라고, 나 때리지 말라고, 우리 딸 해코지 하지 말라고 돈 주기로 했대요. 그거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그거 안 줘도 되는 거야. 이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세탁소를 하시는 사장님이 있어요. 딸이 셋이 있는데 막내딸이 학교 가서 안 온다는 거야. 딸 셋 중에 어떤 딸이 제일 이뻐요? 아유, 다 이뻐 딸은. 그렇죠? 저희 집엔 딸이 없어갖고요. 딸은 다 이뻐 무조건. 근데 셋째 딸이 제일 어리니까 근데 학교 갔다 안 와. 근데 어떤 놈이 전화가 와갖고 네 딸을 내가 데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뭐요? 돈이지 뭐 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돈이지 뭐 돈. 그러니까 어떻게 애비 입장에서 돈 준다 그러죠? 돈 준다 그러는데 애가 좀 바보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일까지 돈을 준비해서 드리긴 드릴 텐데 3천만 원 달라 그런 게 3천만 원. 3천만 원은 지금 당장 없으니까 내일까지 돈을 준비해서 드릴 텐데 애를 오늘 보내주시면 내일 6천만 원 드리겠다고. 그때 애가 보냈대 오늘. 그리고 내일 가방 들고 6천만 원 받으러 왔겠죠. 예. 가방에 지가 들어갔겠죠. 6천만 원 꼭 줘야 됩니까? 그 유괴범 걔는 아직도 교도소에서 뭐래. 난 그래도 나가면 6천 받을 거 있어 그런다는데 나가서 6천 받을 거 있을까요? 예. 이게 범죄하지 않을 것을 조건하는 급부약정 반사회적 행위예요. 이런 거. 이거 얘인 거예요. 예. 그리고 증언은 사실대로 증언해야 됩니까? 허위로 증언해야 됩니까? 사실대로 증언해야 되는데 허위 증언의 대가로 뭘 받기로 했답니다.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죠. 거기 이제 이중매매는 별도로 봐야 되는 거고 동그라미 C에 보니까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고 있죠.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에 민사사건은 유효지만 형사사건은 무효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거는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 정도입니다. 뭐 1년에 반하는 행위 첩계약 무효다. 근데 첩계약 단절 조건의 양육비 등의 지급계약은 또 유효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판례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폭리행위다라고 하는 게 불공정한 법률행위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 이렇게 건드린다고 해서 특별히 뭐 좀 머리에 남는 것도 없습니다. 본 수업할 때 하시면 충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념 자체가 이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반사회적 행위가 행위냐 아니냐 판단할 때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리는 재산거래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판단을 할 때 투기 목적의 어떤 행위였대. 투기 목적. 세금 포탈 목적. 강제집행 면탈 목적. 이런 행위를 했답니다. 이런 행위는 무조건 반사회적 행위 아닌 거예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얘기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누구한테 강제집행 당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피하게 돼 있는 거예요. 투기는 왜 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벌 욕심이 있는 사람이, 돈 벌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뭐 고도의 어떤 수련을 한 그 고승이나 이런 어떤 성직자들 아니면 일반인들, 민법에 적용받고 거래하고 있는 일반인들은 다 돈 벌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 목적의 행위가 무효냐 유효냐, 무효가 될 수는 있어. 하지만 그게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라고 하면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또 세금 포탈 목적의 어떤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은 물론 정상적으로 많이 벌어서 많이 내는 거 좋아요. 하지만 똑같은 조건이면 많이 내는 게 좋아? 조금 내는 게 좋아? 조금 내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은 안 내는 게 원래가 사회질서에 부합되는 거예요. 같은 조건이라면.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하면 세금 덜 내는지, 절세 또는 세금 뭐 어떻게 하면 면세 받는지라고 하는 걸 세무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거 강연해줘요. 세무서 직원들이 나와서. 걔네들 하는 일이 세원을 발굴해서 세금 부과해서 세금 받아들이는 게 걔네들 일인데 걔네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내는지 이 방법을 가르쳐 준다니까? 그게 뭐야? 그게 세금은 안 내는 게 원래 사회질서에 맞는 거거든요.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에듀윌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 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큰 틀로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했다? 투기 목적으로 어떤 행위했다? 또는 세금 포탈 목적으로 어떤 행위했다라고 하는 게 무효일지라도 그냥 무효가 아니라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냐 아니냐, 즉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따질 때는 아니다예요. 아시겠죠?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는 아니다. 그냥 무효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됐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게 그냥 무효인데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면 이것도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냥 무효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 큰 틀로 요 세 가지는 사람의 본능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요거는 반사회적 행위로 보지는 않는다. 이해하셨죠? 그런 정도를 한번 보시고요. 우리 24회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작년 수업 들으면 아마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 24회 문제 한번 보세요. 자, 거기에 5번 지문 한번 보세요. 도박장에서 도박자금 빌려주고 있죠. 이게 반사회적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도박은 권장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마. 여기서 도박이 어떤 분이 명절 때 형제들끼리 하는 것도 도박입니까? 그건 아니야. 놀이라고 보는 거예요. 놀이. 그러면 동네 아저씨, 할아버지들, 아주머니들 소일거리 한답시고 앉아가지고 100원짜리 몇 개 놓고 하는 거 그거 도박입니까? 그건 놀이가 아닌 거예요. 도박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10,000원짜리 싸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행행위 이런 것들이 도박이고 이거 반사회적 행위 맞죠? 그렇죠? 도박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 맞잖아요. 근데 도박 채권자에게 도박 채무 담보하기 위해서 대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맡긴 물건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 아니다라고 해서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유형의 판례 공부할 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본 수업을 할 때 이제 판례에서 다 공부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근데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 회피 목적 반사회적 행위 아니라 그래서 어떤 형태든요. 또 강제집행 면탈 목적 무조건 반사회적 행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다음에 전통 사찰 이거 우리 스님 머리 깎았네 안 깎았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수업을 할 거예요. 이거 나올 거고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의 대가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지가 변호사 역할을 했다는 거야. 이거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우리나라 법질서 기본을 깨트리는 행위죠. 그럼 결국은 이것도 반사회적 행위 맞는 거죠. 이거는 이게 맞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다 반사회적 행위 아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1번, 2번 지문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습지도 않지만 수시로 매번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내용들이.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의사표시 이론이 나오죠. 의사표시.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의사표시는 뭐라 그랬어? 법률행위의 필수 불가결의 요건이라고 했죠. 앞에서. 법률행위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의사표시가 있다는 얘기는 당사자도 있고 의사표시 내용이 곧 목적이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의사표시는 앞에서 잠깐 얘기할 때 의사라고 하는 단어와 표시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결합이 된 합성을 하고 얘기를 했죠. 이 의사와 표시는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서 의사 표시 하자가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의사 표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상적인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서 동시에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어야만 정상적인 의사 표시라고 합니다. 이게요. 근데 정상적인 의사 표시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동시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and라고 할 수 있죠. and. 동시에 갖춰야 된다. 그럼 정상적인 의사 표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다 공부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를 공부합니다.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를 공부하고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 빼고 나면 그럼 나머지는 다 뭐야? 정상이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공부하는 거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던가. 그럼 and가 뭘로 바뀌어야 돼? or로 바뀌어야 되죠. or. 하자가 있던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는 정상적인 의사 표시의 반대 개념으로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던가 또는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던가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요 유형이 민법 제 107조 내지 107조, 108조, 109조 그리고 110조에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비진의 표시다, 진이 아닌 의사 표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진의 표시.
이거는 둘이 짜고 한 통정 허위 표시다. 이거는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 글자만 가지고 여기 잠깐 보세요. 비통 착사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비통 착사강. 빨리 지금 몇 명 안 되시니까 서로 통성명을 한 번씩 하고 좀 덜 부끄러워야 이런 것도 콱하게 얘기해. 비통착사강이라고 얘기하고, 이 비통착사강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입니까? 정상적인 의사표시입니까?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죠. 이렇게 비통착사강. 여기까지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여기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110조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완전하게 유효겠지만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완전히 유효죠. 근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무효 아니면 뭐가 된다고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야, 그래서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불일치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얘는요,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는데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는데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건 아예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하자가 있다. 이 말의 개념은 뭐냐면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표시까지 했어요. 근데 왜 하자 있다고 얘기하느냐? 의사결정을 잘못한 거예요. 여기는 의사결정은 제대로 했는데 자기가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표시가 된 거고, 요거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서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표시가 됐는데 의사결정을 잘못했다. 그럼 쥐가 의사결정 잘못하고 쥐가 표시했는데 왜 이걸 하자 있다고 하느냐? 자유롭게 의사결정하고 자유롭게 표시했으면 하자 있다고 안 하겠죠. 안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사기를 당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 강박을 당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지만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접근 방법이 사기나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기 때문에 일단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예요. 아시겠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기 때문에 일단은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에 관한 107조 내지 110조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 비통착사강. 이렇게 뒤에 가면 또 무효 취소해서 활용할 때가 또 나와요. 아시겠죠? 이런 정도만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의사 표시 이론. 자,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법률행위가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것이어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유형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비진의 표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비진의 표시. 그 다음에 니은에 둘이 짜고 한 통정 허위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네 둘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비진의 표시는요, 내 의사와 내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표의자가 알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이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 다시 한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자신의 의사와 자신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표의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진은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상대방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률 효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암기해봐야 머리 안 남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통정허위 표시는요, 표의자가, 의사표시하는 자가 자신의 의사와 자신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아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알고 있고, 두 개 얘기해서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안다 그랬죠? 요걸로 끝난 게 아니라
미리 합의까지 한 거야. 그러니까 일명 짜고 했단 얘기예요. 둘이 짜고 한 거야. 그러면 요거는 표의자가 알고 한 거고, 요거는 둘이 짜고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서로 깜짝 놀라는 척하는 거야. 이렇게 서로 짜고 한 겁니다. 둘 다 알고는 있었지만 짜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통정이 아닌 거예요. 우리 민법에 딱 하나 에로틱한 용어가 이겁니다. 딱 하나 나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남녀 상렬지사 그거 아닙니다. 둘이 짜고 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아시겠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자신의 의사와 자신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걸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거야. 의사표시하는 자가. 그럼 다시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표의자가 알고, 이건 두 놈이 짜고, 이거는요 모르고 하는 거야. 우리 사회적으로 쓰는 말로 하면 알면서 간 보는 거죠. 그죠? 둘이 한 통속에 대해서 윙크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 거고, 이거는요 띨띨이라고 지가 뭔 소리 하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알고 했다, 짜고 했다, 잘 뭣도 모르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사기당해서 속아서 했다, 속아서. 이거는 강박은 뭐예요? 겁주니까 겁먹어서 했다는 얘기지, 쫄아서. 자, 그럼 우리 사회적으로 쓰는 말, 이건 어떻게 한 거라고요? 알고, 이거는 짜고, 이거는 모르고, 이거는 속아서, 이거는 쫄아서 했다, 겁먹어서 했다. 이해하셨습니까?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같죠? 예, 그래서 이게 107조 내지 110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만 지금 소개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비진의 표시에 의에 보시면 의사표시하는 자가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죠. 거기 통정의 표시 니은에 보시면 통정의 표시 의사표시자가 자신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도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는 의사표시다. 이걸 뭐라 그래? 짜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에 의사표시할 때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띨띨 이래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멋있는 말을 써놓은 거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는 했지만, 일치라고 얘기했죠? 일치했지만, 찾으셨나요? 158페이지 하단부 동그라미 2번에 예, 일치했지만 표의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기, 강박 등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다 이렇게 멋있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 부당한 간섭이 사기는 속였다. 그래서 속았다고, 강박은 겁줬다. 그래서 쫄았다. 그런 얘기죠.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대로 표시까지 한 행위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되셨습니까? 이런 이제 이런 의사표시는 무효 또는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아니고 정상적인 의사표시였다는지 이거 다 빼야 되겠죠? 얘들은 무효 취소가 되고, 그럼 이거 빼고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표시는요, 계약과 같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도 있지만 아까 형성권 행사할 때처럼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의사표시할 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가 있어요. 조금 어려워지는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내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내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요, 나 혼자 하는 의사표시고 상대방이 크게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민법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법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하는 사람이 의사표시하면 효력이 발생해야 돼. 상대방에게 가야 효력이 발생해야 돼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해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에게 뭐 해야 된다? 도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없죠? 이해관계 가진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 없으니까 내가 어떤 의사표시 하는데 이해관계 가진 상대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의사표시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해야지. 상대방에게 보낼 수도 없고 또 상대방이 받을 수도 없잖아요. 왜?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의사표시가 완성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인 거예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래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도달이 아니라 보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여기서 공부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건 뒤에 가서 죽도록 암기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우리 159페이지, 160페이지 한번 보시면 법률행위 대리가 나오죠? 그렇죠? 이 법률행위 대리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자, 집에 가서 복습하실 필요 없습니다. 줄 쳐놓은 거 맨 앞장만 줄 몇 개 쳐줬죠? 그 개념 가지고 민법이 뭐다라고 하는 개념만 좀 잡고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재밌게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하시고 회계 원리 기초 과정에 회계 원리 뭡니까? 분계 이렇게 두 개 나와서 좌변 우변 나눠서 이렇게 하는 그것만 좀 열심히 연습하시고 민법은 그 대신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뭔가 해결하려고 덤벼들면 해결 안 됩니다. 절대. 그냥 수업 이렇게 듣기만 하시면 돼요. 잘 듣고 줄치라는 거 잘 줄치고 우리 기본서 할 때는 줄칠 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복수 위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워밍업 하는 거니까 민법이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구나라고 하는 것만 살짝 이렇게 경험만 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건너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개념 정리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 전체적인 틀이 이거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 나무부터 막 그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숲을 이렇게 그려놓고 어떤 나무를 그릴 건지 이렇게 배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이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복습하라고 말씀 안 드렸죠? 그냥 가볍게 그 대신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본 수업 때 해결하시자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